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성입니다. 오늘은 영국 찰스 1세를 채용하고 독재자가 된 크롬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크롬웰의 생애는 젠트리 가문의 자주로 태어난 그런 캠브리지 대학을 통해 독실한 청교도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런던에서 법률 공부를 하여 1620년 런던 보호의 딸인 엘리자베스 부체와 결혼하게 됩니다. 1628년 과장인 헌팅턴에서 하원 의회에 당선되으나 1629년 찰스 1세에 의회에서는 의회가 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634년 무슨 이유인지 아메리카의 커네티컷 식민지로 이주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가 수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640년 단기의회에서 장기의회가 차례대로 수집되자 여기에 캠브리지를 대입하는 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평관 능력의 하원으로서 남을 수도 있었던 그런 인생은 1640년 잉글랜드 내전이 발발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1640년 찰스 1세 의회가 충돌, 잉글랜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향 헌팅턴으로 돌아가서 기병대를 조직합니다. 엣지를 전투에서 두강을 보였던 그런 엄격한 교육을 갖춘 기병연대를 편성하여 훈련시켰습니다. 이렇게 조직된 그 치르게 된 1643년 7월 겐지버리 전투에서 맞섰던 모 전투에서 차례대로 승리하였습니다. 대전 초반 앙당파에 밀려 고전하던 의회판 교육 활약을 바탕으로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크롬웰이 잘한 것은 지극히 기본팅에 충실했던 점입니다. 크롬웰은 기존의 약점을 충실히 보강하고 내실을 다져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길러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기병의 운영과 지리 전술 기본 포인트임을 파악하고 이를 육성하는 데 애쓴 것입니다. 사울 의획이 없는 병사들에게 명물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민명대 수준이었던 군대를 강도 높은 훈련으로 전국은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기족이나 세월상 연장자란 이유로 장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제대로 지휘할 줄 아는 사람을 교체해버렸습니다. 돈 크레블 아래에서 본인의 7기대만 지휘하는 기껏해야 대대장 정도의 지휘만 하고 전체적인 의회파 친식군의 야전 지휘관의 직무였던 학생 토머스 페어백스 경기에 맡겼습니다. 야전 지휘관으로서 페어백스는 명장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대륙식의 대규모 해전과 병거의 합동 전술을 이해하고 안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본인이 의회파의 수장이었으나 야전에서는 크롬웰도 친구 페어백스의 일기에 보관이 불가했습니다. 사적으로는 친한 친구가 이런 미묘한 위치에 있으면 무슨 식으로든 마찰이 생기기 마련인데 크롬웰은 현명에 최신하였다고 합니다. 크롬웰은 11군 정필로 15번군 신영군을 조직하여 1645년 6월 네이지비 전투에서 앙단파의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황의 결정적 의회에 기울게 되었습니다. 1640년 앙단파의 거점 옥스퍼드를 포위 공격하였고 그의 이후로 앙단파는 버티지 못하고 의회파에 항복하였다고 합니다. 찰스 1세 체리문제를 두고 의회 내의 온건파 크롬웰 군부가 갈등을 빚었습니다. 의회파의 감시가 늦어지는 등을 다 찰스 1세는 1647년 12월 스코틀랜드와 비밀 협약을 재개하여 버렸습니다. 1648년 7월 스코틀랜드 군대가 잉글랜드를 침략하였습니다. 2차 내전에 돌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크롬웰이 이끈 군대가 이를 곧 제압하였다고 합니다. 1648년 8월 앙단파가 대피하며 의회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찰스 1세는 다시 의회파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내전 의회파의 승리로 끝났지만 찰스 1세의 신병을 두고 크롬웰은 의회파 내의 온건정이던 장로파 세력들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찰스 1세가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찰스 1세가 사로잡히고 나서 끝까지 이해를 했지만 찰스 1세는 군대의 의회보다는 자신에게 우호적이라는 이유 정도로 착각하였습니다. 재기를 꿈꿀 정도였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행동의 자유를 누렸다고 합니다. 찰스 1세의 편지 보관에 발견되면서 사태는 급변하였습니다. 크롬웰이 비롯한 이 의회파에서 사로잡혀서 좋은 말로 속이고 있었지만 추후에 냉없이 목을 치겠다 라는 편지가 발견되면서 결국 크롬웰은 고강체 행에 찬성하는 쪽으로 되었습니다. 이후 국왕이 합상을 한 장도파에 맞서 국왕을 극행에 차지하는 독립파의 수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장나프로 말하고 국왕체행이 주동자 중 하나가 된 셈입니다. 1649년 찰스를 채용한 후 그러면은 그가 이끄는 독립한 군주제를 폐지하고 영국에서는 유일한 공화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1649년 영국의 내전 정렬과 동시에 크로멜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일국인들과 내전의 정신을 품통을 섬에 거의 독립국제는 통제 불능했던 아일랜드의 반 잉글랜드 가족 세력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전은 잉글랜드의 세력이 약화된 사이 아일랜드에서 폭동이 발생하였습니다. 4천 내지 2만 명에 달하는 잉글랜드인을 살해하거나 체포하고 신교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찰스 1세는 전세가 불려지자 사단이 네덜란드의 딸을 시집보내면서 귀금속을 담보삼아 돈을 빌리고 이 돈으로 프랑스의 로장 공장을 매수하여 1만 명 병력을 아일랜드에게 칼력 신앙의 자유 독립을 꼬드기며 1만 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 내전이 끝나고 나서 아일랜드 도울군을 모집하여 파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전쟁에 지친 병력들이 파병을 거부하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의회 대다수는 10월 제주 교수 성공이었습니다. 예전 기간 피를 본 군대가 이들 명을 받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군대를 이끌고 공을 세운 크로멜에 나서서 항명을 일으킨 병력들 가운데 증오자 몇 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도망간 잘레명들을 취급하여 이들이 숨은 마을에 가차없이 포격을 가하여 진압하였으며 잡힌 반란군 400만을 총상시켜버렸다고 합니다. 가차없이 폭동을 막은 공로로서 크로멜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반란 병력을 막고 나서 역시 군대를 스스로 이끌고 아일랜드에 친정을 하였는데 처음에 농민과 설에 관계되지 않는 반란자들 3년을 내렸으나 사태가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조금도 사적을 가지지 않고 사정없이 초탈시키고 살인과 방화 약들을 병반에 진압하여 버렸다고 합니다. 이때 주권당은 아일랜드의 당시 인구의 3월 정도 30만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가장 잔인했던 사건이 바로 트로이가 공성전으로 1649년 잉글랜드군이 어머니가 아이를 잡아먹는 때까지 트로이다 성을 포위한 뒤 탄핵이 되었습니다. 같은 개신교까지 포위해 남녀노소 2,000명을 그것도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히 크로멜의 잔혹으로서 끝나지 않고 아일랜드 이후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크로멜이 추진한 아일랜드 진압 정책의 핵심이 아일랜드의 정복 외에도 아일랜드 내부의 핵심적인 정치 제어로 정복을 주의했던 카톨릭교와 캐톨릭 주장들의 힘을 아예 기반부터 전멸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포괄적인 토지 강탈 및 재분배 정책이었습니다. 계획적으로 크로멜의 병사들은 시작 한톨 돼지 한 마리 남기지 않고 아일랜드 전역을 철저하게 불질러 버렸다고 합니다. 원래 주민들은 늪지방 가득한 쓸모없는 땅이 서부의 고노 지방에 가둬버리고 나머지 알토랑 같은 도시는 전부 다 자신을 따라온 가톨릭에 분배하였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가난한 대다수 가톨릭 소작농을 극소수 불량 개신교 지배층이 착취하는 아일랜드의 기형적인 사회 경제 구조를 이렇게 크로멜의 척도화 정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크로멜이 지금까지 아일랜드에서 정복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일랜드가 크로멜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1997년에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총리였던 버티가 현재 영국의 쿡 외무장관을 만나 회담하다가 회의장에서 크로멜이 천상화 걸려있는 걸 보았습니다. 불쾌하다고 실수했다고 이야기해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스코틀랜드 장례가 1650년 찰스 왕조실을 들어가서 국왕 찰스 2세를 투제하자 크로멜은 이를 옹징한다는 명분으로 1650년 1월 말에 스코틀랜드를 침공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스코틀랜드 입장에서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는 동군연합이었고 국왕이 같은 사람이 였을 뿐 별개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 왕이 또한 찰스 1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찰스 1세의 책파원 왕이 결승된 찰스 2세를 새로운 국왕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런데 크로멜이 이것을 시비 걸고 넘어자 침략을 온 것은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명백한 내정 행위이자 명분 없는 침략 행위였습니다. 잉글랜드 내전의 승리에 도취한 크로멜은 하기롭게 스코틀랜드를 찾아갔습니다.
스코틀군의 전면을 해펴고 청야 전술로 개업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맞는 병사들과 절벽에 굶주림으로써 후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던바 남쪽의 주들 스코틀레군이 제들을 가라막았습니다. 그는 전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이후 벌어진 던바 전투에서 크럼은 100명의 선심을 입고 적을 대입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 크럼은 동구로 돌아가 전역을 재정비한 뒤 1150년권을 잉글랜드로 서들어온 스코틀레군을 부스 전투에서 괴멸시켜버렸습니다. 정권을 잡은 크럼은 자신의 처지가 지지 기반 중상 시민 젠틀리 교육을 위해 중상주의를 실시했습니다. 1651년 항해 조례를 반파하여 네덜란드 중개 백성들의 세력을 악화시켜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난 잉글랜드 네덜란드 전쟁에 간신히 무승부를 거두면서 네덜란드 유일의 패권 체제에서 벗어나 잉글랜드가 제해권과 식민지 개척에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배경이 됐다고 합니다. 1653년 크럼이 의회를 의사당을 폐지한 후 남아있는 의원들을 모두 전부 고향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일단 기존 의회 대다수는 청교도들이긴 한데 다수파는 장벽했지만 크럼의 군대는 소수가 독립하였기 때문에 원래부터 갈등이 있었고 크럼의 왕관파가 마지막으로 재앙을 시도하였습니다. 크럼은 의회를 예산한 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강제 배방하였습니다. 국가 원수의 호국경에 올랐습니다. 영국 역사의 유일한 성문법이자 원법인 통치장전 제정되었는데 최고 정치권과 정무권은 호국경에 이임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의회가 아닌 장로교회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의회를 예산한 크럼은 자신이 지명한 이름을 베어번스 의회를 새로이 조직하였습니다. 반년회에 폐지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사정이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그 이유는 엄격한 청구대 명령에 입각한 강력한 군사 독재 정치 크럼멜과 청교도 등 청교도 도덕성에 입각해 엄격한 도덕주의를 지키도록 한 법을 도입하였습니다. 국제나 운동, 경기나 청 등 청구도의 입장에서 제약시 될 수 있는 행동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중음악마저 금지해버렸다고 합니다. 영국인들은 노래하거나 오로지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역시 금지하였습니다. 크럼의 정치는 그 문제상에 가깝게 엄격하게 가혹한 처벌을 앞세운 통치를 했기에 결국 잉글랜드 백성들은 그에게 점차 실망하였습니다. 오히려 왕정시대를 그리워하며 찰스 1세의 동정을 사형을 당한 찰스 1세를 동정하였다고 합니다. 찰스 1세보다 훨씬 살기 힘든 지경으로 찰스 1세가 사형된 것에 대한 동정이 들면서 왕을 사형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여론까지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왕답과 복귀를 그러한 젠틀리 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크럼은 1654년 의회를 해산시켜버렸습니다. 국무독재하에서 정신 호국경이 되었습니다. 독실한 청교도임에도 불구하고 1256년, 1290년대 아일랜드를 지방당한 유대인들이 인구인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원래 크럼웰이 맺는 청교도가 속한 칼뱅파 급진주의 교단들이 이때만 하더라도 공적인 스페인 중심의 가톨릭 절대주의를 막기 위한 아프리카의 이슬람 해적들과도 협력을 한 등 기독교 외부 종교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타 종교에 대한 청교도가 환영적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은 나의 친구란 말 그대로 당장 직접적인 예미하였기 때문에 손을 잡는 것이고 언젠가는 또 제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크럼웰이 죽은 바람에 사망하는 바람에 흐지부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크럼웰이 국왕 찰스 1세를 처형하면서까지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려고 잘해보려고 하였으나 결국은 크럼웰도 정권을 잡자 독재자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 크럼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흥시 부족합니다. 용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